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저희들은 음력을 세지만 그래도 양력으로 1월 1일 해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저기 그 우면산 가서 우리 손님들 기도하고 왔는데요. 또 1월 4일날 또 기도할 예정이니까 이제 1, 2차 나눠서 해드리거든요. 뭐 근데 이번 하고 또 끝나지는 않아요. 계속 하는데 알고 계신 분은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국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봐서 조금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사실상 끝난 나라다. 너무 이게 법이 안 좋게 흘러가니까요. 선거법이 사실상 끝난 나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선거법은 10년밖에 못 간다. 10년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 내년에 하고 올해 하고 이제 다음 선거 하면 이 선거법은 바뀐다. 왜냐면 1차적으로 누더기 선거법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이 선거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계산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거법은 망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지금 비례한국당 창당되는 거는 기정사실하고, 그리고 비례민주당도 창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되는 당은 누구냐?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도 창당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당이 엄청나게 난립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십시오. 올해 총선이랑 다음 총선은 정말로 이 나라가 선거판에서 이게 막장이랑 이런 거다 하는 거를 보여줄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이거는 시간과 공을 들여서 선거법을 본인네들이 유리하게 바꿨는데 결국은 자기네가 뒤집어 쓴다. 자승자박의 꼴로 끝난다. 엄청난 소용돌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또 이제 한국당이든 뭐 다른 보수당이든 어떤 당이 또 정권을 잡잖아요. 이 선거법 바꾸자고 얘기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또 이제 뭐 단식 투쟁하고 선거법 바뀌자고 난리 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법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선거법 상으로는 어느 한당도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나라가 뭐 어떻게 됐니 하는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젊은 층, 뉴스 분석에서 나왔잖아요. 20대, 30대의 7%만 한국당을 지지한다. 그런데 20대의 보수화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념 지표상으로는 20대의 보수화된,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에 근접합니다. 그런데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7%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한번 수학적인 계산, 정치적인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걸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가 예전 방송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이 억울한 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간다. 지금 당장은 힘든 세월이지만 이렇게 보수 어떤 정치 세력이 재편되는 계기가 오면서 지금은 과도기적인 전국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20대들이 제일 보수화되어 있는데 10대들 보수화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 이거를 못 잡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게 왜냐면 민주당은 안 찍을 거기 때문에 20대들은. 근데 오히려 지금 30대나 40대들이 이념적으로는 보수화율이 제일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법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10년 뒤에 민주당이 이거를 선거법 바꾸자면 노발대발 할 거다. 아주 극악무도한 나쁜 짓을 많이 할 거다. 그럴 거기 때문에 이 선거법은 나중에는
이렇게 정말로 이 선거법을 만든 죄로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전에는 그래서는 처음에는 한국당을 욕하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대통령과 민주당을 싸잡고 두 번째는 한국당에서 막 한국당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막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막 비판 입장을 하다가 다시 또 오늘은 또 막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민주당을 또 이제 건드리고 막 이렇게 이거를 들으시는 분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성향, 제가 얘기하는 큰 룰을, 큰 틀에서 이거를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편에 바로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욕한 게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잘못된 점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더 저를 빡치시게 하시면, 이 박바들의 그 만행들을, 만행들을,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박바들의 만행들을 정말 정말 대국민 앞에, 뭐, 이 방송을 누가 볼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그래도, 제가 뭐, 찍어 올리면 뭐 2천에 3천에는 나오잖아요, 조회수가. 그럼 그분들은 최소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욕한 게 아닙니다. 박바들을 욕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다음에 선거에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 뽑을 거예요. 예.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낫기 때문에. 정치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게 정치 선거의 원칙입니다. 최악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또 다음에 선거를 나온다 하시면 만약에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뽑아야 된다 한다 그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뽑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성경 강의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중심으로 또 댓글이 뭐고 또 이제 뭐 이제 다 봅니다. 보는데 역시나 제가 이제 딱 그 예측한 대로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이 성경 강의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초기 경전, 불교에 대한 초기 경전, 그리고 그 원불교,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종교학적으로 불교와 이제 그런 기독교의 이제 원류가 되는 종교. 그러니까 불교가 바로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전혀 이제 그게 아니고 이보다 더 이 두 종교에 영향을 준 더 고대 종교가 있습니다. 이 고대 종교에 더 영향을 준 고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교가 두 개나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결국은. 샤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독교 강의를 하고 나중에 불교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종교에 지대한 영향을 준 종교에 대해서 또 제가 두 가지 종교가 나옵니다. 상위 고대 종교가. 이 고대 종교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샤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이제 알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는 분이 무당이 무슨 성경 강의냐라고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불교와 이 기독교에서 내려온 이 샤먼의 역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옛날 고대 종교, 고대 샤먼, 서양에도 샤먼이 있었잖아요. 내려오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 기성 종교와 접목을 하였는가, 이거를 설명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종교학적으로는 불교와 기독교를 같은 계열로 봅니다. 여러분 의아하시죠? 같은 계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제자백가, 유가 사상이든 뭐 법가 사상이든, 그러니까 유교 큰 틀에서 유교와 도교를 또 다뤄야 됩니다. 왜냐면 이 불교와 기독교는 같은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학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종교를 다루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무당이 무슨 뭐 성경 강의를 하냐, 뭐 나중에 뭐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뭐 또 그런 얘기 나오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여러분들한테 지적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당에 대한 이중성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런 강의를 준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나오는 사상, 불교에서 나오는 사상,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그 원불교에서 나오는 사상, 그런 것, 동아시아 어떤 사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우리 무속인들이, 샤먼들이 얘기하는 뭐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경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통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건드리는 건데, 뭐 보시기 싫으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거고, 그리고 초기 경전이라던가 인도 철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무속인들이 많습니다. 많다고 표현해야 될 거 아니, 제가 본 기억으로는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현대 지금 한국의 대승불교 말고요, 초기 불교만 막 연구하신 무당분도 계시고, 인도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박사급으로 조예가 깊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를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또 이런 강의를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무당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을 비꼬기 위해서 또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교리의 확장성, 그리고 심도 있게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내 직업이 무당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를 욕해야지, 기독교를 폄하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불교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비판하는 강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기독교도 비판받아야 되고 불교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무속에서도 비판받을 거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두 종교의 이 사면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고대 종교 두 개가 거쳐야지만 기독교와 불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활동했던 샤먼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고대 문헌에. 그러니까 그거를 소개해 드리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당에 대한 이중성을 말씀드리려 이 종교 강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거를 이제 선거법 통과되면서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들여다 보니까 그렇게 걱정할 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에 도달하여서 오늘 또 찍어 올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기독교 일단은 요한복음 강의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예수님이 아주 극대노하는 그런 구절을 제가 또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